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딘동댕이 있다. 딘동쌤입니다. 오늘은 나빌레라 시나리오 분석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요. 이러다 할아버지 잘못되면요, 정말 큰 사고라도 나서 다치기라도 하면요, 지금은 안 그래. 그만둬요. 발레 그만두라고요. 철호가, 나 할 수 있어. 못해요, 할아버지. 그니까 제발 좀 그만두라고요. 철호가, 나도 무서워. 145쪽 51번 장면입니다. 새로 산 발레 슈즈 가방을 보면서 덕출이 나도 무섭다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덕출이겠죠? 언제 어떻게 기억을 잃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공연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기억을 잃으면 어떡해요? 공연 망치는 거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채록에게도,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도 해서는 안 될 짓이기에 덕출은 발레를 계속하고 싶지만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이 되는 거죠. 58번 장면은 수목원에 가서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교석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교수가 잘 있지? 전진호 키도 잡고 있고. 교수가, 내가 좀 아프다.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석은 전진호라는 배를 몰고 바다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걸 보고 덕출도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발레를 하려고 마음먹은 거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괴로워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여기 인서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장면과 장면 사이에 다른 장면이나 글자 또는 사진을 끼워 넣는 것을 말해요. 교석아, 잘 있지? 하는 덕출의 말 다음에 교석의 비석 장면을 끼워 넣었어요. 마치 교석이 덕출의 말을 듣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덕출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죠. 그 다음 67번에는 밤이 될 때까지 수목원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채록과 발레 연습을 하는 사진을 쭉 보고 있는 장면인데 아련하죠? 계속해서 예전처럼 발레를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신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친구 교석이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자신의 몸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 69번 장면은 아들 성산이가 덕출을 찾으러 오는 장면입니다. 대본 먼저 보고 오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이, 네가 여길 어떻게?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전화도 안 받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세요? 집에 가요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요. 가요. 성사라. 아버지.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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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아버지 저한테 큰 산이에요.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성사는 앞에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에만 매몰되어 가족에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나와요. 덕출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도 늦게 알죠. 또 덕출이 발레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심하게 반대했어요. 나이 70 먹고 발레한답시고 학원 다니고 요상한 발레복 입고 다니는 게 창피했던 거죠. 제발 그냥 조용히 자신의 앞길 막지 않고 평범하게 늙었으면 했던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근데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한테 큰 산이라며 흐느껴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도 앞 내용을 쭉 따라왔다면 꽤나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만 보는 거라서 별 감흥 없었죠? 아무튼 다음 장면으로 가죠. 76번 장면인데요. 10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채록을 우연히 만나는 장면입니다. 눈이 내리시네. 성선아, 나 좀 데리자. 아버지.
할아버지. 채호가, 나도 무서워.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되어가는 이 머리가 아니라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하루도 안 쉬었어. 그냥 해요. 어? 그냥 하자고요. 발레. 걸어오는 채록을 보고 덕출은 갑자기 발레를 시작합니다. 매일 연습했던 그 안무를요. 이건 어떤 걸 보여주려는 걸까요? 그렇죠. 나 이렇게 매일 연습했다. 나 할 수 있다. 나를 믿어달라. 그런 의미로 최선을 다해 동작을 한 거겠죠. 채록아, 나도 무서워.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되어가는 이 머리가 아니라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하루도 안 쉬었어. 스스로도 너무나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이 할아버지를, 그럼에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할아버지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에게 그걸 막을 권리가 있을까요? 그 모습에 울컥한 채록은 결국 그냥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든 할아버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할아버지에게 발레를 그만두라고 모질게 말한 뒤로 계속 미안함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누구보다 그 열정을 잘 알면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막으려고만 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그렇게 둘은 공연 준비를 하는데 결국 당일날 또 일이 벌어집니다.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머리로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몸은 기억하도록 매일 연습했다고 나오죠. 다행히 몸에 각인된 그 기억으로 무사히 공연을 마칩니다. 극적이죠?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도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티빙에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영국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문화생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149쪽 학습활동 1-3번 주제를 적어봅시다. 결국 이 덕출이라는 할아버지의 발레 도전기를 보면서 뭘 느꼈나요? 그렇죠. 꿈을 향한 열정에는 나이와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거 보면서 꽤나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한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한테 꿈이라는 게 언제부터 사라졌지? 최근에 열정을 가지고 뭔가에 몰두했던 때가 언제였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이것을 계기로 더 공부하고 더 성장하려고 했던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수업했던 것들만 올리고 있어요.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해 기획하고 공부하고 했던 그 과정이 즐거웠었는데 지금은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만들어 보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번 방학 때부터는 새로운 콘텐츠를 업로드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기획했던 작가들 이야기랑 책 리뷰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3-1번 원작을 10화 씬 넘버 76번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점을 써보자. 일단 대사가 좀 달라졌죠? 원작은 제발 아프지 좀 마요 였는데 드라마에서는 그냥 해요 로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해요가 더 나아 보여요. 물론 채록의 따뜻한 마음, 덕출을 걱정하는 마음은 원작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채록의 캐릭터를 봤을 때 조금은 담백하게 말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돼요. 채록이 워낙 차갑고 무뚝뚝한 성격으로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가는 게 캐릭터상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반대 의견도 있어요. 오히려 차갑고 무뚝뚝한 채록이 무너지는 모습이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맨날 울던 사람이 울면 감흥 없잖아요. 진짜 안 울 것 같은 사람이 울 때 우리도 함께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원작 쪽도 괜찮아 보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려져 있고 드라마에는 눈이 내리죠? 이건 어떠세요? 뭐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작에서 비를 선택한 것은 아마 덕출의 간절함, 절절함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한 그 동작을 비를 맞으면서 한다? 이것보다 더 간절하게 보이는 게 어딨겠어요.
하지만 저는 눈이 더 잘 어울린다고 봐요. 물론 덕출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풀리는 장면이잖아요. 비가 주는 울적함과 찝찝함보다는 눈이 주는 하얗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이 장면에는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원작은 횡단보도지만 드라마는 그냥 도로예요. 횡단보도로 하는 게 좀 더 긴장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 긴장감보다는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무드 쪽이잖아요. 긴장감을 줄 이유가 전혀 없죠.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뺀 건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반의 소영이라는 친구가 이걸 아주 멋지게 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원작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고 채록이 걸어가죠. 이게 채록의 마음을 표현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발레 그만둬요 했던 빨간불의 마음에서 그냥 해요 라는 초록불의 마음으로 바뀐 걸 신호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와, 또 덕출이 있는 곳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잖아요. 덕출의 진심에 감명을 받은 채록이 마음을 열고 덕출로 건너가 서로 연결되는 마치 정현종의 섬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인 것도 같아요. 대박이죠? 이걸 의도했다면 정말 작가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그 디테일을 볼 줄 알아야 진짜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지 못한 걸 캐치해냈다는 게 아주 대견스러워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원작과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양이에요. 멍 때리고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구조를 보는 거죠. 촬영 기법이나 편집 기법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좀 그런 걸 보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비교도 해보고 친구들하고 나눠보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어른들은 그런 거 하려고 돈 내고 모임을 나가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매력 있지 않나요? 소개팅에서 참교육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와 진짜 재밌어요 이러고 끝인 사람이 좋나요? 뭐 어떤 점이 좋았냐고 물어봐도 그냥 재밌기만 하대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반면 원작과 비교하면서 이런 점이 다르고 거기에 담긴 감독의 의도는 이런 거 같은데 그런 의도로 바꿔서 연출한 것이 훨씬 더 어떻다. 눈이 초롱초롱해서 막 얘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즐겁겠어요. 국어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런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작품을 보고 내 주관적인 감상과 평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유를 들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그냥 존잼 이러지 말고 재밌으면 어떤 점이 재밌고 이유는 뭔지 생각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교양이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습관과 훈련의 결과예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매력적인 여성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대방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나빌레라 시나리오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진 못했어요. 꼭 혼자서 꼼꼼히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딘도쌤이었습니다. 빠이!